안녕하세요. 용문플러스 학원에서 고등부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안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오는 동안에 가장 흔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문법 정리거든요. 근데 문법의 경우 보면 국어 문법을 배우기 전에 영어 문법을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을을이 있는 애가 목적어야 이래 버리니까 정말 아이들이 을하고 르이 있으면 목적어구나 이렇게만 외우고,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인데 나는 밥도 먹는다, 나는 밥만 먹는다 이러면 이게 왜 목적어인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수 남기는 되지 않는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보통 중학교 때 품사를 많이 외우거든요. 품사를 외우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필요한 건 품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 뭐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이 있을까, 이 정도가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장 성분 중에 관형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일단 관형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언의 활용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체언의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체언 꾸며주면 관형어이자 관형사 이렇게만 외우는데, 그런 공부로는 더 이상 못 푸는 문제들이 아마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품사를 정리하더라도 단순 품사 이게 아니라 문장 성분까지 확장해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형태소를 나눠봐라 이러면 형태소를 정말 많이 못 나누거든요. 근데 형태소 만약에 본인이 좀 연습을 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단어를 두 개 드릴 테니까, 자, 1번에 깨끗하다, 문장까지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다랑 2번에 시냇가, 요 정도만 한번 형태소로 나눠보려고 해보시고, 이게 지금 당장 깨끗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 다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인데, 근해 공식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2의 2분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국어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국어도 모든 답이 그 한 개만 답이 되게 만들어주는 개념어라는 애가 있고 이론이 존재를 하거든요. 독서의 경우는 읽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것을 배우지 않거나 배웠지만 국어부 그냥 읽다 보면 풀리겠지 이래서 익히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국어가 애매해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국어에도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처럼 개념어와 이론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걔를 익혀서 쓸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입 과목을 선택하실 때, 이거 뭐 어느 과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만 봤을 때 대입에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과목을 보셔야지 내가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화작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읽고 푸는 거 연습 따로 안 해도 어느 정도만 시간을 들이면 누구라도 읽고 풀 수 있거든요. 그 결과 공부하기는 쉽지만 대학을 가기에는 불리한 과목이 됩니다. 언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되게 어렵죠. 시간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3학년 돼서 EBS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 문제는 분명히 피동사동을 물었는데 갑자기 왜 사전 정보를 읽어야 되지? 이건 왜 갑자기 문장 성분이 필요하지? 서술의 자릿수가 왜 섞여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라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선택은 안 되지만 대입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하실 때는 공부하기 편한 과목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시는 게 몇 점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정독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지문이 비교적 짧았던 시절, 5문단 이내로 나오고 한 지문만 나오고 이랬을 때는 한 지문에 나오는 문제도 적었고, 그러니까 읽고 풀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가와 나 두 개를 묶어놓거나 6개 지문이 한 번에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번에 읽고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꽤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가 뭘 묻는지, 보기에서 언급한 부분이 어딘지, 선택지에 나온 핵심 단어가 뭔지 얘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정리해서 읽어라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게 빨리 읽는다의 개념보다는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읽는다의 개념에 가까워서 저는 정독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세대가 이제 문해력이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해력이라는 게 뭐 어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카카오톡 우리 메시지 보내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세대는 긴 문장을 구사하지 않아요. 문장 자체를 짧게 쓰니까 당연히 남이 쓴 걸 읽을 때도 긴 문장이 있으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로 끊어서 읽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속독보다는 정독, 정확히 읽고 그 정확히 읽은 내용으로 풀이를 잘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는 정독이 조금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참 많이 억울하죠. 덩치가 커졌으니까 부모님들은 어른 취급을 하는데 속에 들어있는 아직 아기들이거든요, 다들. 그런데 어쨌거나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본인도 뭐 대입이라는 압박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게 될 거고 부모님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기대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꼭 싫어, 막 압박이 느껴져, 뭐 부담이 돼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어차피 대입이라는 그 날은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열심히 했어요라는 말인데 그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보다는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보다는 정확하게 뭘 할 거고, 그래 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니까 장점인 이 부분을 살리려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막연하게 떠올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